네, 안녕하세요. SCK 오토데스크 기술팀 이승열입니다. 연간 2천여 건의 오토캐드 기술 지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그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오토캐드 FAQ 탑 10을 선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오토캐드 구매에서부터 이제 설치, 기능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하게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오토데스크 어카운트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이런 질문을 왜 해주시냐면, 과거에 연구 버전의 라이센스였을 때는 그 활성화 코드를 오토데스크에서 제공받아서 인증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간제 라이센스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 오토데스크 어카운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 권한을 사용자들한테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토캐드가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계속 쓰셨던 분들이 인증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오토데스크 어카운트 사이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토데스크 어카운트 사이트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구매하신 제품 목록이 쭉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가지신 분 계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왼쪽에 사용자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오토데스크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하셔야 될 게, 관리자분은 사용할 사람 계정을 생성을 하고 이제 각각 라이센스를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사용 권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사용자분에게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 가이드는 저희 지금 다운로드 링크 오른쪽에 보이시는데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SCK 오토데스크 고객 지원 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이쪽에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멤버십 유저, 이제 그 기간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라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화를 할 때 활성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PC 이름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PC 이름만 영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재부팅을 해주시면 굉장히 손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 제품이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라이센스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트워크 라이센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오류 중에 라이센스 파인더라고 하는 창이 뜨거나 아니면은 그 에러 코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에 크게 그 세 가지 솔루션이 존재를 해요. 먼저 이 첫 번째 솔루션으로는 그 서버 PC에 저희가 TCP 그 포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인바운드 규칙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아예 방화벽을 세팅을 하지 않으시는 방법이 있고, 방화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 TCP 포트에서 2080 그리고 27000번에서 27009번까지 포트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서버에서 작업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이 포트를 열어주는 작업이 끝났으면 두 번째로 그 설계를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CAD가 깔린 사용자 PC에서 그 ADSK 플렉스 언더바 라이센스 언더바 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환경 변수를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변수만 추가해 주시면은 거의 첫 번째 솔루션, 이 두 번째 솔루션으로 한 90% 이상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 플렉스 lm 언더바 타임아웃이라는 환경 변수가 있어요. 사실 그 1, 2번 솔루션으로도 다 되지만 소수의 사용자분들이 이 3번 솔루션까지 해주셔야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플렉스넷 오류 코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라이센싱 에러라고 하는 창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러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에러 코드가 있는데 이 에러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에러 코드에 대한 상세 정보 링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라이센스 에러 코드는 마이너스 4번이에요. 이게 라이센스가 모자라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4번. 예, 요게 나오면 꼭 그 구매 담당자분께 캐드를 더 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토캐드로 넘어가서 리본 메뉴가 없어졌다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뭐 캐드를 쓰다 보면 이게 자주 없어지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종종 없어지곤 하는데 이 리본 메뉴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지금 이제 메뉴에서 도구로 가셔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오토캐드가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위쪽에 메뉴바가 안 보이는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이 가장 위쪽에 그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는 곳으로 가보시면은 메뉴 막대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 막대 표시 해주시고 도구에 팔레트에 리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리본 메뉴가 사라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라졌을 때는 다시 한번 도구, 팔레트, 리본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리본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리본 메뉴 말고 클래식 메뉴를 사용하고 싶다고 많이들 요청을 하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클래식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예를 먼저 이제 드려볼게요. 이제 다시 한번 오토캐드로 돌아가서 여기 도구에 도구 막대에 오토캐드가 있고요. 여기 오토캐드에서 우선 표준이라는 걸 하나 딱 클릭하면 이렇게 그 옛날 기존의 클래식 메뉴처럼 아이콘이 뜨죠. 이 상태에서 그 리본 메뉴만 꺼주시면 과거 클래식 모드랑 똑같은 작업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래식 모드로 했을 때 그 지금 오토캐드가 리본 메뉴로 바뀌고 나서부터 뭔가 특정 그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 이 리본 메뉴가 바뀌거든요. 한 가지 예로 어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를 한번 해보면 원형으로 어레이를 해볼게요. 어레이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위쪽 그 상단의 리본 메뉴가 바뀌거든요. 어레이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어레이한 객체를 선택하면 이 위쪽에 뭐 6개로 한 어레이를 4개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클래식 모드로 하게 되면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구현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클래식 모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번째로 그 직교 모드를 할 때 오토캐드가 멈춘다라는 이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우선 결론은 윈도우 업데이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오토캐드 업데이트를 전부 다 최신 버전으로 해주시면 그 오토캐드가 이제 멈추지 않아요. 그래도 그 오토캐드가 멈춘다라고 하시면 지금 뭐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 템포버라이드? 예,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런 변수값이 있어요. 이 변수값을 0으로 바꿔주시면 그 F8번 눌렀을 때 오토캐드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변수값을 0으로 변경을 하면 오토캐드에서 몇 가지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쉬프트를 이용해서 오토캐드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F8번이 직교를 껐다 켰다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직교가 꺼진 상태에서 라인을 그리면 그냥 뭐 자유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쉬프트를 꼭 누르고 있으면 직교 방향으로밖에 그려지지 않아요. 예.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직교 방향으로만 그려지죠. 그리고 객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 개 객체가 있을 때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쉬프트 누르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면 객체 선택을 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나서 잘못 선택했다고 ESC를 누르는 게 아니라 쉬프트 누르면서 빼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트림이랑 익스텐드를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트림, TR, 스페이스바 2번 하고 이제 클릭하면 잘리겠지요. 근데 트림을 하는 도중에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객체를 클릭하면 트림의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익스텐드가 되는 거죠. 클릭. 지금 트림 명령이 작동을 하고 있지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익스텐드가 되고 쉬프트 키를 떼면 이렇게 트림이 되죠. 반대로 익스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을 하면서 익스텐드를 이제 동시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객체와 이제 객체, 이렇게 이제 객체와 객체 간에 그 선을 끝 포인트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트림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선을 늘려서 익스텐드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필렛을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 스페이스바 하시고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객체를 클릭하면 그냥 끝점이 자동으로 붙어요. 이렇게 쉬프트, 그러니까 필렛 도중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객체를 클릭하시면 반지름 값이 0이 아니더라도 필렛이 그 0으로 딱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그 이제 오토캐드 설정 값을 뭐 초기화시키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잘 모르셔가지고 오토캐드를 막 지웠다 까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토캐드 설정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에서는 시작 메뉴, 모든 프로그램의 오토데스크, 오토캐드로 가보시면은 기본 값으로 재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윈도우 10에서는 시작 메뉴, 앱 보기, 오토캐드 버전, 그리고 기본 값으로 재설정만 하시면 PC 사양에 따라서 뭐 1분 안에 바로 그 오토캐드가 그 처음 그 설치를 했을 때 상태로 돌아가요. 그리고 8번째로 그 이제 유효하지 않은 도면 파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DWG, 그러니까 그 오토캐드 버전이 그 DWG 버전보다 낮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CAD 버전은 2005인데 DWG 버전이 뭐 2016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DRM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토캐드 파일이 암호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DWG 파일이 손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됐을 때는 보통 이제 리커버라고 하는 메뉴로 이제 도면이 손상된 걸 이제 복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이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오토캐드 도면 유틸리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복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복구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손상된 도면 파일을 복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 그 오토캐드 도면을 그리고 있는 도중에 막 알 수 없는 선들 아니면 잔상 같은 것들이 막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래픽카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오토캐드를 설치를 하시고 나서 이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토캐드에서 그래픽카드가 그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보시려면 옵션으로 먼저 들어가 보고요. 옵션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에 그래픽 성능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에 그래픽 성능이 있고,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게 분명히 비싼 돈 주고 이 그래픽 카드를 샀는데 이게 가끔씩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캐드를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그 외장형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걸 당연히 켜고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가끔씩 이제 그래픽 카드가 내장형, 그러니까 오토캐드에 적합하지 않은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이 이 메뉴를 켜시게 되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그 PC에 맞게 켤 건지 끌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이제 가속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10번째로 그 도면에 글씨가 물음표로 아니면은 사각형 박스 형태로 나오신다는 분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데, 우선 폰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폰트가 없는 경우에는 뭐 스타일에서 이제 그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가끔씩 그 메뉴가 꺼진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 오토캐드에서 텍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글씨를 쓰고 옵션에 들어가 보면 화면 표시가 있고, 여기에 표시 성능에 문자 경계 프레임만 표시, 이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걸 적용을 하고 캐드로 돌아가 보면 텍스트가 이렇게 사각형 박스 형태로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옵션에서 화면 표시에 문자 경계 프레임만 표시, 요걸 이제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리젠 RE 스페이스바나 엔터 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Q&A 시간인데, 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생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오토캐드 꿀팁 12종을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꿀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총 12가지인데, 그 첫 번째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트레치를 반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처음에 저희가 오토캐드 학원에서 캐드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사수분에게 캐드를 배웠을 때 무조건 스트레치를 하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선을 스트레치를 하려면 S 스페이스바 하고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도면이 좀 복잡하다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S 스페이스바, C 스페이스바 하면 오른쪽, 왼쪽 모두 다 스트레치가 가능해요. 네. 오른쪽으로 해도 스트레치가 되고 왼쪽으로 해도 스트레치가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치를 반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도면을 전송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저희가 오토캐드 파일을 뭐 다른 사람한테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이제 누군가한테 메일로 발송을 할 때 오토캐드 파일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폰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토캐드 안에 뭐 이미지 같은 거를 부착을 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미트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t까지만 입력을 하면 이 트랜스미트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 트랜스미트를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이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 도면을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도면 저장을 하고 그 이 트랜스미트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그 전송 파일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전송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송 설정에 수정을 해보면 내가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 ZIP 압축 파일 형태로 압축을 해서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이 이제 파일 전송 설정을 할 때 최신 버전 CAD로 줄지 아니면 하위 버전 CAD로 줄지 여기에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낼 때 자동으로 이 전송될 그 파일 버전이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글꼴을 포함할 건지, 그러니까 글꼴 파일을 포함시킬 건지, 뭐 외부 참조 데이터를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여기에서 전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도면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도면 파일에서 썼던 이런 글꼴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도면을 어딘가에 전송을 해주실 때 그냥 CAD 파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송 파일 작성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전달을 해주시면 뭐 글씨가 깨진다거나 이미지가 손상된다거나 이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 유료 폰트가 있거든요. 유료 폰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이제 도면 위치를 쉽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좀 도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다 보면 이걸 이제 서로 이제 도면을 보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죠. 야, 이거 도면 뭐 왼쪽 위쪽을 봐라. 아니면 뭐 중간 쪽을 봐라. 근데 사실 이렇게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뷰 탭으로 가보시면은 명명된 뷰에 새 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새 뷰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뷰 이름을 정해줘요. 여기에서 뭐 거실 1번이라고 뷰를 저장을 하고 이동해서 새 뷰 화장실 2 이렇게 뷰를 만들어 주시면 그냥 거실 1번을 클릭하면 아까 제가 저장했던 뷰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화장실 2번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그 협업을 하실 때 뭐 기존에는 어디 위치로 가라 이게 굉장히 애매했지만 이 명명된 뷰를 작성을 하시면 언제든지 쉽게 도면의 위치를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치수 부분 제가 그 선형 치수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선형 치수를 이제 작성을 하고 얘를 그 선형 치수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경우 뭐 더블 클릭해서 엔터 누른 다음에 여기에 뭐 문자를 기입을 하고 또 아래쪽에 엔터 눌러서 CAD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치수가 깨지지 않고 텍스트는 잘 들어가는데 그 치수 보조선 아래쪽으로 글씨를 넣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딱히 방법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그냥 뭐 D 텍스트로 뭐 새로 타이핑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 컨트롤 1번 눌러서 이 특성 창을 켜신 다음에 치수를 선택을 해보시고 좀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한 중간 정도 내리셔서 문자에
문자 재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문자 그 재지정을 보시면 대문자 P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P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줄을 바꾸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P 값을 제가 대문자 X로 바꿔볼게요. 대문자 X로 바꾸면 CAD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예. 그 치수를 분해하지 않고 변수값만 바꿔서 제가 그 치수 보조선 아래로 텍스트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 문자 재지정에 그 P를 X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예,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치수 쪽을 좀 더 알아보면 이제 5번째로 이게 그 치수가 이게 정말 얘가 맞게 그린 치수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치수를 기입을 했는데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면은 이게 진짜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우고 다시 정확하게 30mm로 그리셔야 되는데 이제 뭐 바쁘거나 급하다 보면 이걸 그냥 더블 클릭해서 30 이렇게 바꿉니다. 네, 이렇게 바꿔요. 근데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이제 스트레치나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안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30mm로 바꾼 치수를 좀 더 몇 개 복사를 하고 이 위쪽 탭에 보시면 익스프레스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익스프레스 툴에서 리셋 텍스트가 있어요. 리셋 텍스트 이걸 선택을 하고 치수를 쭉 다 선택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원래 값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4개의 치수를 이제 일부러 바꾼 걸 원래대로 되돌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른 회사나 다른 곳에서 그려온 도면이 이게 뭔가 좀 미심쩍을 때 하나하나 치수가 뭐 수백 개가 들어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선택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리셋 텍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한 번에 이 도면이 진짜 맞게 그려진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이제 오스냅 감도가 있어요. 이게 오스냅 감도가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객체를 그리고 이 뭐 끝점이나 중간점 이런 스냅을 이제 잡는데 라인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이 끝점을 찾으려고 가면 이렇게 딱 자석처럼 붙는 이 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변수는 A, P, E, R, T, U, R, E. 네. 요 변수 값을 엔터를 해보면 우선 기본값이 10이나 11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10이나 11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가까이 가야 스냅이 잡히고요. 이 값을 늘리면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딱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서 도면 작업 효율성을 좀 더 늘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통해서 블록을 생성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요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이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옮기고 지금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떼면 블록으로 붙여넣기가 있어요. 클릭하면 뭔가 별도의 그 블록 메뉴를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간편하게 블록을 생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록을 편집하는 방법 중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옛날 과거의 오토캐드를 보면 블록을 편집할 때 어땠냐면
블록을 편집을 할 때 옆에 객체가 같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버전의 오토캐드는 더블 클릭하고 편집을 들어가 보면 그 화면 창이 바뀌면서 이 주위에 내가 어떤 거를 작업을 하고 있는지 조금 보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편집을 할 때 주위 객체를 좀 같이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객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에 블록 편집기하고 블록 내부 편집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 편집은 이제 기존처럼 그 화면을 바꾸면서 블록을 편집을 하는 거고요. 블록 내부 편집을 들어가시면 과거의 오토캐드처럼 주위에 객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블록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 편집이 끝나셨으면 여기에서 저장, 변경, 저장, 변경사항, 저장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블록이 편집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블록을 편집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8번째로 텍스트 수정을 하는 또 창이 과거에는 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D 텍스트고요. M 텍스트는 아닙니다. D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이걸 이제 편집을 하려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줌이 많이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은 제가 이거 문자 편집으로 바꿨는데 DTEXT ED라고 하는 변수값이 기본값이 오토캐드에서 2로 되어 있어요. 2로 되어 있어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게 되게 글씨가 작아서 지금 어떻게 편집이 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까? 뭐 화면이 되게 텍스트가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잘 안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D, TEXT, ED 이 변수값을 1번으로 바꿔주시면 D 텍스트를 편집을 했을 때 이렇게 문자 편집 창이 뜨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형태가 좋지만 뭐 이것도 이제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복잡한 도면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여기에서 그 뷰포트를 나누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뷰포트를 나누는 걸 보여드릴 텐데 뷰로 이동을 해서 여기 모형 뷰포트에 뷰포트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뷰포트 구성을 클릭을 하시고 수직 형태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뷰로 나눠지죠. 가끔 이제 오토캐드 뷰포트 나누는 걸 이제 모르시는 고객분들은 오토캐드를 두 개를 켜고 똑같은 도면을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해서 쓰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쓰면 뭐 이제 캐드가 두 개가 켜지기 때문에 뭐 PC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이제 뭐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뷰포트를 나눠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뷰포트를 이제 이동을 하는 단축키도 있어요. 컨트롤 R 누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뷰포트가 이동이 되죠. 컨트롤 R, 컨트롤 R. 그리고 이제 도면 작성을 하실 때 그 큰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만약에 제가 왼쪽 구석에 상단에서부터 뭔가 라인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 라인을 이제 오른쪽 하단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줌을 바깥쪽으로 당겨서 뭐 막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막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뷰포트를 활용을 하시면 라인 스페이스바 하고 시작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R 눌러서 뷰포트 바꾸시고 이 뷰포트가 바뀐 곳에 그 끝점을 클릭하시면
그냥 바로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뷰포트를 나눠서 그리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이 기능을 이제 처음 알고 나서 이게 왜 과거에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이렇게 오토캐드에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번째로 그 이제 반지름 치수, 저희가 이제 반지름 치수를 많이 넣게 되는데 R 치수를 이제 편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치수를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여기서 반지름 선택하고 호 치수를 넣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 객체가 이렇게 걸리는 경우에 이 호 치수를 뒤로 이제 이동을 하고 싶어서 여기 그립점을 잡고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막 치수 보조선이 자동으로 다시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특성 창을 켜시고 이 반지름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특성의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치수 보조선이 켜져 있습니다. 치수 보조선이 켜져 있는데 이 치수 보조선을 꺼주시면 돼요. 이 치수 보조선만 꺼주시고 이 반지름 치수를 다시 한번 그 스냅점을 잡아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란 점 클릭하고 이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지요. 그래서 그 반지름 치수를 좀 뭔가 이동을 하거나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 치수 보조선 끄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11번째 팁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특정 방향으로 축척을 변경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오토캐드에서 스케일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축척 조절을 하시는데 스케일을 하게 되면 SC 스페이스바 해서 이제 스케일을 조절을 하게 되면 무조건 XY가 같이 커지거나 작아져요. 그런데 나는 특정 방향으로만 줄이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X 방향으로만 0.5배 아니면 Y 방향으로만 2배 늘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고 블록을 만들어서 축척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B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하고요. 기준점을 어디로 할지 잡아주고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엔터 눌러서 이제 블록을 만든 다음에 특성을 한번 볼게요. 그 만든 블록을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을 보면 여기 X 축척, Y 축척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Y 축척을 0.5배로 하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X 축척을 1.3배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축척을 원하는 대로 바꾸신 다음에 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익스플로드, X로 분해를 하면 그 스케일로는 그 한 번에 XY가 같이 조절이 됐지만 우선 블록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X 축척, Y 축척을 별도로 바꾸시고 익스플로드 하시면 지금 특정 방향으로의 축척 조절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참조 레퍼런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이렇게 각각 다른 그 길이를 가진 객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 객체의 길이를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객체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스케일을 이용해서 객체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1.5배? 이런 식으로 1.2배?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만드는 거는 어려워요. 이럴 때는 이제 참조 그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먼저 이 객체를 그 스케일을 조절할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먼저 그 기준점과 기준점을 그 똑같은 공간에 있도록 이동을 시키고 SC 스케일 단축키죠. 스케일하고 바꿀 스케일을 조절할 객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준점을 선택하고 R 하고 스페이스바를 해주시면 돼요. R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준점을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어디까지 늘릴 건지 클릭.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스케일 조절할 객체를 기준점으로 이동을 시키고 스케일 한 다음에 스케일 조절할 객체 선택 스페이스바 그리고 기준점 클릭한 다음에 R 스페이스바 그리고 기준점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그 늘릴 곳 클릭 그 다음에 어디까지 늘릴 건지 쭉 잡아서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로테이트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로테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객체가 그 회전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 객체를 여기에 딱 붙이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이 객체를 여기에 딱 붙이고 싶을 때 먼저 저희가 방금 썼던 레퍼런스라고 하는 기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브를 하고 이제 기준점을 우선 여기에 부착을 시켜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명령 실행시키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기준점 클릭.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참조 R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레퍼런스. 그래서 R 스페이스바 하시고 기준점 클릭, 끝점 클릭. 그 다음에 어디에 붙일 건지 쭉 돌려서 클릭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건 어려운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제 얼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LIGN 얼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걸 써볼게요. 요걸 쓰면 이제 어떤 객체를 이동을 시키면서 회전을 같이 주는 명령이거든요. 얼라인하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근원점 클릭 어디에 붙을 건지 클릭 그리고 다음 점이 어디에 붙을 건지 그래서 총 클릭은 4번을 했고 엔터 1번, 2번 하면 그냥 알아서 붙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방법은 무브를 하고 로테이션으로 이제 돌리는데 레퍼런스를 쓴 형태였고 이번에는 얼라인 ALIGN 엔터 하신 다음에 부착할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어디에 붙을 건지 다음 기준점 클릭 어디에 붙을 건지 엔터 1번, 2번 하면 알아서 딱 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이제 한번 도면으로 이제 조금 복잡한 도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뷰포트는 원래대로 이제 돌리고 이 복잡한 도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아니면은 이제 뭐 표제랑 같은 걸 그리실 때가 있거든요. 도면이 이제 작성이 되시고 나면 이 객체를 이제 이렇게 표제란 안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표제란 안에 넣으실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고 이동을 시켰는데 얘를 다시 한번 똑같이 이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뭐 레이어나 뭐 블록 같은 게 잘 잡혀 있다면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선택한 객체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브로
M 스페이스바 하고 객체를 선택해서 이동을 시켰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객체를 다시 한번 선택하려면 M 스페이스바 하고 여기에서 P를 눌러주시면 돼요. P 엔터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했던 게 자동으로 잡히죠. 그리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응용을 하면 뭔가 특정 객체를 안쪽에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뭐 배치를 하려고 안쪽에 이동을 시켰는데 이거 방금 제가 이동을 했지만 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M 엔터, P 엔터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동했던 객체가 잡혔죠. 그래서 다시 한번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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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의 CAD 꿀팁을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오늘 동영상을 보셨으면은 아마 딱 스트레치를 반대로 선택하기, SC, 이런 이제 몇 가지 키워드만 보셔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걸 밤새도록 진행을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 오늘의 웨비나는 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저희 오토데스크 유튜브 CAD 채널에 오시면은 더 많은 CAD 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을 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원의 힘이 지난달에 7,000원이 들어왔어요. 분기 만에 7,000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팝업창이 보이실 텐데요. 그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잊지 말고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AD 채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하단에 이제 보이시는 링크들이 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자료가 별도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시간가량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